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와, 여러분들에게 좀 예쁜 모습 보여드리려고 파마를 했는데 이제 머릿결이 상해가지고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저보다 어르신들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답이 안 나와요. 포기 그냥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수립과정 출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독립을 맞이했고 소련과 미국에 의해 어떻게 분단이 되었으며 해방 맞이하기 직전에 해외에서 어떤 독립운동 단체와 어떤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무장단체 데리고 저항했다가 그들이 각각 남한과 북한으로 들어갔는지까지 이야기했고, 이제 8월 15일 해방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광복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 잠깐만요. 8월 15일 내가 만약에 지금 강의하는 현장에서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야, 8월 15일 뭔 날이야? 그럼 해방, 독립이요, 광복절이,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정부 수립일 혹은 그것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국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국일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그거 물어봤을 때 한국사 강의를 듣고 현대사를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 치고 제대로 대답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떻게 633제 12년 교육을 받았는데, 아니 원래 이거 초등학교 1학년 사회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느 나라의 국민이고 그 나라가 언제 어떻게 수립됐는지는 이건 진짜 초등학교 사회 문제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인데,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대한민국 수립 과정을 감출 게 뭐가 그렇게 많았는지, 실제로 주변의 대학생이요, 주변의 대학 교수들조차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몇 년 며칠인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48년 8월 15일 광복 해방 이후에 3년 후에 정부 수립일은 48년 8월 15일이에요. 미국에 가면 거렁뱅이 노숙자에게도 너희 나라 독립기념일이 몇 월 며칠이야 그러면 7월 4일이라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북한에 가가지고 너희 건국일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그럼 48년 9월 9일이에요. 그거 말 못하면 아우지 탄광 간다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잘못된 사회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8월 15일이 우리에게는 세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45년 8월 15일은 해방과 광복, 독립이라는 단어를 쓰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정부 수립이냐 건국이냐. 그리고 아주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민족주의적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1948년 8월 15일은 분단의 시작일, 슬픈 날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광복절이라고 해서 기념일, 쉬는 날, 빨간 날입니다. 항상 8월 15일은 광복절 기념식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광복절이라는 단어를 별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구한 역사, 물론 기원전 2333년에 당군이 진짜 고조선을 건국했는지는 역사를 가르치는 제가 봐도 조금 물음표예요. 근데 기록상으로 하여간 그 기록을 사실 팩트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4500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인데, 일제강점기 기껏해봐야 나는 5년이라고 합니다. 36년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계산해보세요.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를 빼앗겨서 1945년 8월 15일 날 나라를 되찾았으면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시기는 정확히 34년 11개월하고 보름이거든. 근데 왜 1년 늘려서 36년간이라고 해요? 35년간입니다. 그럼 우리 4500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 35년간 일본의 식민 통치를 당했는데, 지금은 그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지 35년 곱하기 2만큼의 시간이, 벌써 7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35년을 역사적으로 교육할 때는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았어야 되겠다라고 역사 교육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광복절을 기념하고 이제 좀 쪽팔리니까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광복절을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는 논리가, 이게 논거가 성립이 되려면 원감석기 80년을 끝낸 공민왕 탄생일, 공민왕 왕즉위일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념일이어야만 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니라, 갑자기 여기서 지금 다른 주제가 생각나 버렸어. 원래 오늘 이 시간에 정부 수립일이 맞냐 건국일이 맞냐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광복절이라고 하니까 내 인생의 광복절에 한번 당했던 충격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렇다고 이걸 지금 다 중단하고 처음부터 연결시켜 나가 볼게요. 그럼 자, 정부 수립일이 맞냐, 아니면 48년 8월 15일은 정부가 수립된 것이냐, 아니면 건국이냐 논쟁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제가 2016년에 광복절에 있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한번 재밌게 말씀드려 볼게요. 대통령들이 어떤 국가 기념일
행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할 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올해 2019년에 6월 6일 현충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 생각도 옆으로 또 가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을 언급하면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고 한국 광복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모태가 되니 우리가 김원봉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줘도 된다라는 논거를 폈다가 보수 극우들에게 아주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원봉을 굉장히 지지하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북한에 있는 여러 인물들 중에 김원봉은 남침에 대해서 가장 반대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만 없다. 더군다나 김일성에 숙청당하신 분이고 감옥에서 화병 나가지고 청산가리 드시고 자결하신 분이란 말이야. 북한에서. 그래서 김원봉을 지지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역시 역사인식이 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을 언급했던 날이 현충일 기념식이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현충일 기념식에는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시죠? 물론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앉아 계시지만 그곳에는 한국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분들도 앉아 계신 자리인데 그분들에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김원봉을 언급하는 부분은 나는 솔직히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원봉 이야기를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했으면 충분히 훌륭하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케이? 일단 나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에 김원봉 언급은 조금 시기가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6년이면 대통령이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물론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V에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 그냥 TV를 껐거나 채널 돌렸습니다. 근데 그날 8월 15일 날 쉬는 날에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고 민감한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 하려니까 막 비행기가 지나가고 그래도 계속 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에 광복절 기념식의 담화문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써준 원고를 그 담화문 내용 때문에 내가 소파에 누워있다가 좀비처럼 일어났습니다. 담화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광복절날 일국의 대통령이 우리 역사상 최고의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인 최고의 열사이자 의사, 열사라고 해도 되고 의사라고 해도 됩니다. 안중근 열사, 안중근 의사를 언급하면서 하얼빈 감옥에서 순국하신 안중근 의사. 우와! 안중근 의사께서는 차디찬 하얼빈의 감옥에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이토를 죽입니다. 이토를 죽이고 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하얼빈에서 이토를 죽이고 어디까지 니순까지 끌려오시죠. 여러분, 그래서 중국의 그 유명한 니순 감옥에는 세 인물의 동상이 있는데 그 세 명이 전부 다 조선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봤을 때도 이 조선인 세 명은 정말 훌륭하다. 안중근, 신채호, 이회영. 내가 이회영, 신채호 이야기를 다 언젠가는 할 일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뭐 수험 한국사를 공부를 조금만 했어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그 안중근이 원래 이토를 처음에는 지지해요. 왜냐하면 안중근 이토가 동양 평화론을 쓰는데 백인 세력 러시아가 침략해 오니 동양 삼국 중국과 일본과 조선의 삼국 황인종 젊은이들이 힘을 합쳐 백인 세력의 침략에 맞서 싸우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바로 안중근이 이토의 동양 평화론을 옹호하면서 안중근은 너일전쟁 때 일본의 승리를 기원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너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너일전쟁이 1905년 7월에 포츠모스 조약으로 1905년 9월에 포츠모스 조약으로 끝나거든요. 그거 끝나자마자 우리 외교권을 빼앗아갖고 1907년에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이런 나쁜 짓을 하니까 안중근이 내가 이토에게 속았구나. 내가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그 이토를 죽여야 되겠다. 자신의 왼쪽 손가락에 약지를 자르시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묻혀서 손도장을 찍으시면서 물론 단지회란 단체도 만드셨고 그 단지회에서 그 손도장을 찍으면서 내가 3년 안에 이토를 죽이겠다. 근데 6개월 만에 하얼빈역에서 죽였잖아. 자료 나갈 겁니다. 제가 안중근 열사가 이토에게 총을 쏜 그 현장의 자리에 한번 서봤고 하얼빈 기차역까지 가가지고 진짜 개고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중근 열사가 니순 감옥에 갇히잖아. 니순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생각하는 동양 평화론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어떤 게 잘 나오냐면 내가 이토의 동양 평화론에 옹조하는 글과
동의하는 글과 옹조? 말편이 이상했다. 동의하는 글과 내가 이토에게 속았으니 결자하지 않은 심정으로 하얼빈을 심판의 잘로 네 순을 단판의 잘로 삼았다. 시험에도 진짜 잘 나온 내용인데 일국의 대통령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 기념식 담화문에서 최고 독립운동가였던 안중근 열사가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다르게 잘못, 이건 다른 게 아니죠, 틀리게 언급했다는 건 이거는 진짜 역사 중시하는 유럽이나 미국 같으면 피발 바로 이걸로 탄핵이야. 그런데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이 크게 기대 안 했으니까 그런 실수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이과 출신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는 대통령 연설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청와대에는. 그 사람들은, 대통령 연설문을 쓰는 직원들은 연설 담당 기획관 막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내가 일어나가지고요, 뭐 멘붕이 돼버렸습니다.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어떻게 대통령이 저런 실수를 하지? 아, 근데 그 대통령 박근혜가 그 말도 안 되는 멘트를 광복절 기념식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멘트를 날렸던 게 그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1년 후에. 아, 그 담화문을 최순실이 썼구나. 그것 말고는 지금도 답이 안 나와요. 그 내용은. 연설 비서관들이 실수할 내용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최순실이 언니 이렇게 썼으니까 그냥 읽으면 돼. 100%예요. 그래서 그날 좀비처럼 멍하니 앉아있는데 2016년이니까 광복 71주년인데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들도 그래요, 뭐 김대중이나 노무현, 이거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하여간 박근혜가 건국 68주년이란 말을 듣고 내 뇌가 우동살이 돼가지고 와.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건국이라는 단어를 듣는구나. 다음 시간에 그래서 왜 우리가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왜 건국이라는 표현을 쓰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지를, 이거는 다음 시간 주제로 말씀드리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놀랐던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살짝쿵 이렇게 전해 드려보았습니다. 이거 재밌게 끝났어요, 피디님? 마무리 괜찮았어요? 바로 이어서 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인지 정부 수립일인지 바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